예전에 김종국 씨랑도 대화한 거지. 야, 우리는 안 돼. 그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눈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뒷트임을 하거나 밑트임을 하거나 혹은 앞트임을 하거나 윗트임을 하거나 이러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졸린 눈이나 네, 그거는 좀 설명을 하게 되겠네요. 짱눈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졸린 눈의 경우는 이제 눈 뜨는 힘이 이마로 뜨는 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이제 졸린 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졸린 눈처럼 보이는 부분은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 뜨는 힘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눈동자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졸린 눈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을 강하게 하는 이제 눈매 교정 수술에서 호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짝눈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와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누구나 짝눈입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주로 쓰는 쪽이 좀 더 근육이 크고 발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눈도 마찬가지로 주안이랑 보조안이 있어서 주로 쓰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짝눈일 수밖에 없고요. 젊을 때는 그 밸런스가 좀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쪽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짝눈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오른쪽에 예쁜 분들이 있고 왼쪽에 예쁜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쓰는 눈이 어느 쪽 그리고 주로 표정을 짓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인 것처럼 그게 딱 결정은 되지 않고 각각 눈 뜨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로 쓰는 눈 쪽이 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짝눈이 대부분 있게 마련이고 이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완하는 수술을 해도 네. 어차피 이 자꾸 주로 쓰는 눈이 더 네. 크게 떠지기 때문에 네. 달라 보이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보완하는 수술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떨 때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짝눈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짝눈이 안 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과 왼쪽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 어느 쪽이 주안이고 어느 쪽이 보조안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짝눈을 보완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첫 수술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수술할 때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은 자기에게 맞는 쌍꺼풀 라인과 크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으로 해주세요, 인아웃으로 해주세요, 아웃라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눈과 본인에게 맞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어느 게 제일 어울리는지를 선택해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매 교정은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수술인가요? 눈매 교정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은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흔히 말하는 졸린 눈일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눈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눈이 좀 더 커지고 시원한 눈매를 원하기 때문에 눈매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눈매 교정 수술에도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근육을 묶어주는 방법, 눈 뜨는 근육을 잘라서 붙여주는 방법, 이제 눈 뜨는 근육을 넓게 만들어서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 이렇게 많은데요.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눈매 교정이 가져온 부작용. 이제 눈매 교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사배관이 되거나 눈동자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눈매 교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눈이 저는 너무너무 커지고 싶어요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눈에 있는 까만 눈동자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사실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크면 좀 더 눈을 크게 할 수 있고 까만 눈동자가 작으면 눈을 아무리 크게 하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예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동자의 크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매 교정 수술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눈이 안 감기거나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눈매 교정 수술 방법과 정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동자를 크게 하는 서클렌즈. 네, 네. 서클렌즈 많이 끼잖아요. 네. 그거 낄 테니까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 네. 않을까요? 아, 물론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평생 서클렌즈를 끼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하면 부릅뜨는 눈처럼 되고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담 시 눈매 교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건 어렵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제 눈매 교정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실은 눈을 뜨는 힘의 자체가 70%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눈동자를 보이는 정도가 80% 정도를 맞추는 게 이상적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긴 합니다. 눈동자의 크기, 이제 눈 뜨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딱 한마디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본인 눈을 보면서 정확히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상담을 하시고 눈 수술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 두께와 지방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제 피부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눈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눈이 두툼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돼서 쉽게 말하면 눈뜨림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랑 안에 있는 근육을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면 흉조직도 많이 보이고 눈 모양이 너무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울리는 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러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보통 자연스럽다 그러면 눈의 해부학적 구조와 잘 맞는 눈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눈이 나와 있는 눈 같은 경우에 너무 쌍꺼풀을 크게 잡거나 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쌍꺼풀을 너무 크게 잡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 눈이 되고요. 눈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뒤트임을 하거나 밑트임을 하거나 혹은 앞트임을 하거나 위트임을 하거나 이러한 수술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은 본인의 눈 모양과 구조에 맞고 그리고 얼굴에 맞는 쌍꺼풀을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이제 눈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눈을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데요. 얼굴에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쌩얼일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고 본인 눈에 맞는 쌍꺼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의 위치와 이제 안구의 크기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눈에 맞는 쌍꺼풀을 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 성형 관련해서 예전에 김종국 씨랑도 대화한 거 있죠. 야, 우리는 안 돼. 그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원장님이 네. 동생분 네. 눈 성형 해주실 거예요? 원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젊을 때 쌍꺼풀과 나이 들었을 때 쌍꺼풀은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예쁜 눈을 선택을 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너무 강하지 않고 과하지 않는 쌍꺼풀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쌍꺼풀과 상안검 수술을 굳이 나누긴 하는데 사실 방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강한 게 이제 좀 더 예뻐 보이는데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과하면 오히려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쌍꺼풀을 최대한 약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쌍꺼풀 라인이 풀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유착이 안 생겨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눈에 쌍꺼풀 흉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쌍꺼풀은 안 잡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이 일정하게 이제 유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넓게 흉이 생기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술을 할 때 일정한 선을 만들어서 깔끔한 쌍꺼풀을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상으로 보면 어린 친구일수록 쌍꺼풀은 잘 풀리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쌍꺼풀이 거의 안 풀리게 되고 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다. 그건 피부 절제량과 피부의 회복 속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젊은 때 하는 쌍꺼풀과 나이 들어서 하는 쌍꺼풀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른 한계는 어떤 데 있을까요? 흉이 많이 생기는 게 싫어서 메모를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절개가 싫어요.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절개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눈도 있고 매몰로 충분한 눈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흉 자체는 절개인 경우는 꼼꼼하게 꼬매면 오히려 매몰이나 자연유착보다 훨씬 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흉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회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제가 꼭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눈을 비비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보통 실로 안쪽에 유착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눈을 비비거나 너무 눈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유착 부분이 오히려 넓어지거나 아니면 풀려지게 돼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 비비는 건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아가면서 그 부분이 항상 간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눈을 비비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일찍 됐을 때는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상처가 안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비비는 행동은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인이 풀렸을 때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 거죠? 쌍꺼풀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라인이 풀렸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라인이 풀려서 쌍꺼풀이 안 보이는 경우에 피부가 처져서 라인이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 재수술이 필요하긴 한데 그때는 단순히 매몰이나 부분 절개가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눈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말을 할 게 많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눈에 맞는 수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꼭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